방금 사회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참여총회 및 사업 설명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정기선입니다. 여기 금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7단지 소유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설명회 준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7단지 입주자 대표의 반철성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7단지의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뜻을 모은 그냥 일반적인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지난 11월 양천 사무소에 인가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8일부터는 안전진단 비용을 위한 목동 7단지 재준위 공식 계좌를 개설하고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7단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와 같이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생활 모든 게 프리미엄이 집약된 단지로 재건축 후에는 서부권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 단계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목동 7단지 재준위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7단지에 대한 사업 설명과 미래 비전과 재준위의 그간 활동에 대한 보고와 정밀 안전 진단 모금의 필요성을 발표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목동 7단지가 향후 목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네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하며 모쪼록 이 자리가 7단지 재건축에 한 걸음 나아가는데 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6기조 대표 회장 반철성입니다. 오늘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재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재준위 정기선 위원장님을 위시한 구성원 여러분들과 입주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활동에는 적시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 상황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시장의 상황이나 전망에서 볼 때 여러 면에서 규제라든가 제약이 많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준비 작업을 시작한 만큼 저를 비롯한 16기 동대표들은 7단지의 재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 활동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총회 출발을 거듭 축하드리며 재준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웃에 살면서도 자주 얼굴 뵙지 못하고 항상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못 뵙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 집짓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20몇 년 동안을 이 일을 해오면서나 또는 제가 건설회사를 하다가 무보수 명예직 구의원을 시작해서 한 30여 년 가까이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집짓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이루는 일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어디든지 나서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잘 가는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 일이다.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관여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집짓기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 그건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 나가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민원이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증폭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를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집 짓기는 혼자서 짓는 집도 어렵지만 여럿이 같이 짓는 집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호 간에 조금씩 양보와 양해를 하면서 하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집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안전진단은 집이 허술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정부 실책에 걸맞게 또 비용도 캡출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뜻을 포옹해서 관이나 이런 데 전달하면서 그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가는 길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집 짓는 일에 앞으로 진전이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목일동 구의원 유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9단지, 10단지 창립총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고, 제 방에 보면 우리 양천구 관내 지도가 크게 있습니다. 늘 7단지를 보고, 9단지를 보고, 뭐 10단지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 7단지만큼 양천구에서 좋은 자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쇼핑, 모든 양천구의 핵심이 우리 목일동에 그 중에서도 7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IT 전문 기업 대표이사인데 저도 최소한의 재테크를 보니까 우리 7단지만큼 사업성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하철역도 지금 지하철 노선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자리에 우리 7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천구의 대표 랜드마크가 들어설 자리가 바로 우리 7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인락 의원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우리 목동 7단지 물론 목동 아파트도 다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 하나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핵심 노린자에 있는 우리 7단지가 가장 훌륭하게 재건축이 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17동 1003호에 사는 이인락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 입대위 회장을 했고요. 현재는 양천구 구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 14개 단지 중에 주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7단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5년 살았는데 우리 7단지가 지금까지 우리 제주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맹품 7단지라고. 맹품 7단지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와 관여를 하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됐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일조를 현재까지는 우리 7단지가 14개 단지 가장 어떤 단지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과연 우리가 최고의 단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유주분들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최고의 단지에 뺏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내에서 재건축 준비 첫 단계인 정밀안전 진단 비용을 먹어봤는데 우리 소유주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7단지가 최고의 단지 맹품 7단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재건축이 될 때 어떤 단지보다 먼저 하고 우리가 비록 재건축 준비는 늦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위치에 걸맞게 최고의 단지 맹품 7단지 이상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단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다른 단지하고는 좀 다르게 더 할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7단지면 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과외도 제일 많이 했던 단지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비디오 가게가 선배가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 살다시피 해서
7단지하고는 너무나 저도 애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설명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7단지는 뭐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나 뭐 앞으로도 더군다나 이제 거기가 환승역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강북선, 그러니까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던 것을 재정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차 철도망 계획 자체를 재정 사업으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울시 국토부가 이제 승인하면 되는 거죠. 국토부가 승인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예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시 설계에서 착공까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재건축보다 더 빨리 강북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강북선은 급행입니다. 급행. 출발역이 이제 목동역이 될 것 같고요. 급행으로 청량리까지 한 30분 정도면 도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강북선과 5호선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환승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정말 역세권이 말이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못을 박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때문에 현 정부 여당의 또 국토위 소속인 저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 3월에 1차로 규칙을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로 법 체계가 잡혀 있고요. 법에는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해라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법을 받은 시행령이 안전진단은 이러이런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에 구조 안전성 중심으로 평가하라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주거 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거 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이 항목 자체를 고시와 규칙을 개정해서 사실상 구조 안전성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를 했어요. 가령 이제 집안이 곧바로 이제 그 반영이 안 된다든가, 이제 집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동 아파트가 다 논이었어요. 한 수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물 위만 10m짜리 파일이 안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정에 보시면은 아파트는 괜찮은데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이 살짝 아파트보다 밑으로 주저앉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쪽은 파일이 안 박혀 있어요. 그 건물에만 파일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국토부에 제기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어떻게 박혀 있냐면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이 밑에가 뻘이거든요. 실트지라는 이게 쫙 펴지는 파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방까지 안 가더라도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횡으로 힘이 가해져도 안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수직 하중은 잘 견디는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토질이 액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배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2차 규칙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진단하고 할 때쯤에는 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막 다른 단지에 가서는 막 힘들고 설득하고 이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더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 그러니까 힘을 다 모아줘야 되겠죠. 모아서 안전진단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돈도 모으고, 단결된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내년 1월쯤에는 저도 그 도시를 어떻게 건축하는지에 대해서 뭘 하나 좀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누가 아마 브리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한민국 주거 환경,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저도 되게 좀 다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에 먼저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조감도까지 다 그리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 정도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조합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도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안도 보시면서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이 7단지는 뭐 여러분만 잘 단결되시면 충분하게 어찌 보면 정말 뭐 양천 갑의 목동 아파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단합된 모습으로 현명하게 잘 일을 추진될 수 있게 저희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회관에서 이런 설명회에 참석한 게 아마 재건축 관련해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은 7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명회인 것 같아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95년부터 목동 아파트를 구입해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곳에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윗집에서 물이 새갖고 위에 벽지가 굉장히 보기 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벌써 2번이나 동파가 됐습니다. 첫 번째 뒷베란다에 수도가 동파가 돼서 아래쪽으로 막 물이 새는데 그때는 수리를 하면서 타일도 다 이쁘게 다 발랐었어요. 한 번 더 동파되니까 또 언제 또 동파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 세면이 이렇게 타일이 안 덮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수리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한번 좀 하나만 고쳐봤어요. 티도 안 나더라고요. 전체를 다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를 들여서 이걸 고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의 재건축, 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저만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 목동 아파트 주변에 옆에 강서구 마곡지구 그쪽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LG를 비롯해서 산업체, 제가 식약처에 한 25년 있었는데 의료기기 또 의약품 수출입협회도 그쪽으로 옮겼어요. 많은 이제 정말 협회라든지 이런 좋은 기관들이 그쪽에 많이 이주돼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학원가도 또 그쪽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구로구를 이렇게 딱 보면 문화의 행사, 문화도시로서의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방에서 과거에 우리가 30년 전에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가 이 서남권 지역에서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주거 지역으로서 부상했었던 그 명성은 이제 정말 없어지고 주변에서 막 발전하는 걸 보면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3명을 제가 여기서 다 키웠는데 저도 화가 납니다. 빨리 우리 동네도 정말 뭔가 변모해서 옛날의 명성을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이 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 가중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갖고 재건축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첫 관문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사실상 고시를 개정해갖고 정부가 마음대로 이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올려갖고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그 자체가 저는 법에 좀 위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 조항에 보면은 사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또 부령인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로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 이 법령의 어떤 안전 진단과 관련 그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그 기준이 없이 그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법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발의를 해서 그 구조 안전성은 30%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명시를 하면서 또 88년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목동 아파트는 88년 이전에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소방도로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동네 이야기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집어넣어갖고 도정법을 발의를 했고요. 도정법을 발의한 이유는 뭐냐면 뭐 하위 규정 고시를 개정을 해갖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꼭 우리 동네만 유리하게 할 수 있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법의 법령 체계에 위배되고 그리고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집값 안정의 경제적인 수단, 제재 수단으로 쓰는 것보다 사실은 주거 사유재산권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집값 안정의 어떤 그런 경제적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느끼고요. 물론 전혀 정부가 집값 상승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17차례나 발표됐습니다. 17차례 발표됐다는 것은 소위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책이 있고 또 그 다음 대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준비하는 자 그리고 또 행동하는 자가 결국은 때가 됐을 때 빨리 본인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리는 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사실은 이 알 권리 그리고 또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깐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수없이 많이 불렀고 국토부 부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를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그 자료를 알려드리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그리고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양천구에 있는 우리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법과 제도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또 집권당인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또 저희는 자유한국당 야당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의원실을 또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발전을 학수고대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늘 뜻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